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원초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험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죠. 여기 보는 분들 거의 모두가 언젠가 무인도에 조난당하거나 라가도스 이펠라도스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정말 극한 상황, 그러니까 조난자 같은 상황을 꿈꾼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바닷물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증류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기본적으로 유리병 2개, 그리고 2개의 틀, 냄비도 괜찮고요. 병을 안에 넣고 밑에서 불을 뗄 수 있는 어떤 것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도 또 하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매뉴얼도 문도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길을 잃은 그곳에서는 비행기가 이렇게 녹화할 때 방해되게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도라면 그렇게 비행기가 자주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지 말고 무인도에서 길을 잃을 것 같으면 항상 라이터를 챙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용할 것은 모래인데 무인도에서는 모래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알죠. 그리고 당연히 바닷물도 필요할 거예요. 무인도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파울루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파울루 해안에 있는 과루자까지 산을 내려왔어요. 우리가 바닷물을 끓이는 방법을 촬영했던 그날 바닷물을 조금만 떠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이 물은 인위적으로 염화나트륨을 첨가한 수돗물이 아니라 진짜 바닷물이에요. 해변 임무 완료. 여기서 논리는 뭐냐면 이 병에 바닷물을 넣고 밑에 불을 붙이면 물이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 증기가 이 더 차가운 다른 병으로 옮겨지면서 증기가 응결해서 다시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금은 이 병에 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증류수가 생기고 우리는 지금 증류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물을 증류하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솔직히 저희가 미리 테스트하지 않고 바로 해보고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가는 쪽에는 작은 화로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블록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팬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모래를 넣어서 병을 잘 고정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불로 먼저 모래, 그 다음 병, 마지막으로 물을 데울 거예요. 반대쪽도 비슷한 방식이지만 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병을 잘 고정할 수 있도록 모래를 넣고 두 병의 입구가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소금물을 병에 채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을 가득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을 눕힐 때 절반이 쏟아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부분까지만 채워야 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막대기로 불 피우는 기술을 영상에서 몇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쏘시개 더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가는 나뭇가지들로 만든 작은 뭉치 같은 거예요. 불이 잘 붙는 잎사귀 같은 걸 조금 섞어서 그걸 좀 더 굵은 나뭇가지들 사이에 두고 불을 바로 그 불쏘시개 더미에 붙이면 돼요. 그러면 불이 불쏘시개 더미에 쉽게 붙고 이후 다른 나뭇가지로 퍼져요. 마지막엔 모험할 때 꼭 챙기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돼요. 이 불을 붙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봐요. 자, 지금 오전 11시 40분이에요. 이쪽에서 최소한 한 모금의 물이라도 얻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주변에 나뭇가지가 없으면 레이저 커팅, 남은 조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굵직한 나무를 넣어볼까요? 불이 역할을 하는 동안 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의 세포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포 안에는 물이 있으며 파란색 색소는 세포 내 소금, 염류 양을 나타냅니다. 꼭 염화나트륨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금 농도와 세포 밖에 있는 소금 농도를 균형 맞추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거의 똑같으니까 세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 세포가 세포박보다 소금 농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세포는 소금 농도가 같아지도록 물이 들어오게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양쪽 색깔이 같아지도록 물을 들여보내겠죠.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세포 안에 소금이 적고 바깥쪽에 소금 농도가 더 높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세포는 두 농도가 같아지도록 물을 내보낼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닷물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바깥쪽에는 소금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세포는 양쪽의 균형을 이루도록 자기 안에 물을 내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삼투라고 배울 거예요. 결국에는 몸이 바깥에 있는 소금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더 나쁜 건 몸이 이 소금을 배출하려고 오줌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내보내려면 물도 같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몸은 이 소금 때문에 많은 물을 쓰게 되고 실제로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소금을 탄 물을 마시는 건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몸에서 내보내게 되고 점점 탈수되기 때문이죠. 결국 바닷물 마시는 것보다 그냥 목마른 게 나아요. 저기,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병이 이미 끓기 시작했지만 가스레인지처럼 심하게 끓지는 않고 거품만 많이 올라와요. 여기에서 물이 많이 응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병 사이의 틈으로 약간의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여기에도 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병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이 병에 물을 뿌리면 어떨지 상상했어요. 병이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수 없어요. 물을 뿌리면 더 빨리 응결할 수 있지만 병에 부으면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연스럽게 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미있는 점은 모래가 열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세서 위에 올려놓는 알루미늄 부품과 비슷해요. 만약 우리가 모래 없이 병만 있었다면 아마 훨씬 더 뜨거웠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래에 손을 대보면 모래가 꽤 많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이 끓는 동안 다른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1리터의 물에 소금이 몇 그램이나 들어있을까요?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 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불을 사용해 볼까요? 댓글에 내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바닷물 4리터가 있습니다. 물을 완전히 끓여서 한 방울도 남지 않게 했을 때 냄비에 소금이 몇 그램이나 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소금이 냄비에 완전히 들러붙어서 떼어내기 정말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빈 냄비를 먼저 재고 나중에 다시 재서 차이를 확인할 거예요. 1kg 428g. 이 냄비가 끓는데 얼마나 걸릴지 내기를 했어야 했는데 보세요. 이런 냄비를 말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시간이 덜 걸렸어요. 2시간이었는데 여기 안에 남은 소금 상태가 정말 이상하고 소금도 엄청 많아요. 보세요. 이게 냄비 바닥에서 떨어질까요? 완전히 말려놨어요. 물이 전혀 없고 냄비 주변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손을 데일 위험이 있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다소금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매일 음식에 들어간 바다소금을 먹고 있잖아요.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집에서 만든 것뿐인데 보통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143.2g이네요. 리터당 35.8g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약 이걸 바비큐 같은 데서 쓰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이 소금을 해변가에서 직접 채취했거든요. 그래서 먹기에 완전히 깨끗한 곳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소금은 슈퍼마켓에서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조금은 맛봐야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짜네요. 두 시간 반 동안 불에 올려놨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더 이상 물을 끓일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꺼내서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지 볼게요.
이것 좀 봐요. 이렇게 보면 물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도시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극심한 갈증 상황이라면 이 정도 물도 분명히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볼게요. 70ml의 순수한 증류수입니다. 이게 어떤 맛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멈춰. 여러분께 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증류수를 마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다시 모닥불로 돌아갈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세포이고 소금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마신 증류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세포는 소금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는 이 물을 전부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해서 양쪽이 같아지도록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세포는 계속해서 물을 흡수하고 또 흡수하고 또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증류수에 소금물을 조금 넣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보통 1리터당 커피 스푼 하나나 1리터당 2ml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80ml나 70ml밖에 없으니까 저는 몇 방울만 넣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요? 물맛인데 그냥 짠 게 없는 물이에요. 마시기에 정말 좋아요. 가지마. 잠깐만 기다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걸 알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불 없이 할 수 없을까요? 만약 무인도에 갇히면 머리 위로 쨍쨍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지 않을까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류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날씨가 맑고 햇볕이 쨍쨍한 날을 골라야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해가 안 뜨고 비가 오는 날에는 굳이 물을 모으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깨끗한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페트병 2개, 테이프, 한 병 위에 올릴 어두운 물건, 그리고 다른 병 위에 올릴 젖은 천이 필요해요. 조립해 놓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래쪽 병에는 소금물이 조금 들어있어요.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면 병에 땀이 맺힌 것처럼 보이고 증기는 더 위에 있는 다른 병으로 이동합니다. 2개의 벽돌이 병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병에서는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모이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모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른 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빨리 일어나진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방법은 물이 든 병을 아주 어두운 것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햇빛을 더 잘 흡수해서 물이 훨씬 더 빨리 데워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빈 병을 젖은 천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 천은 이상적으로는 30분마다 한 번씩 적셔줘야 해요. 계속 적셔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증발해버릴 거거든요. 젖은 천은 위쪽 병이 항상 약간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줄 거예요. 특히 물이 증발하면서 그 자체로 병을 조금 식혀주기 때문이죠. 이제 이걸 여기 햇볕에 놔두고 시간을 좀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뭔가 얻은 게 있는지,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방법은 불을 쓰지 않고 여러 병을 나란히 놓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게다가 PET병은 안타깝게도 바다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바다가 PET병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2시간 동안 햇볕을 쬐었고 중간에 약간 그늘도 있었어요. 이 실험은 1월 말 햇볕이 강한 시기에 했는데도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천을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이제 병 바닥을 한번 보세요. 물이 조금 고여있네요. 이걸 꺼내서 비커에 옮겨서 양을 재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25ml입니다. 봐요. 우리가 이걸 하는데 아무 에너지도 쓰지 않았고 연기나 불도 필요 없었으니까 꽤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커로 부피를 재고 있다고 불평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는 메스 실린더를 써야 하지만 매뉴얼 도문도에 있는 메스 실린더가 더럽고 세척이 어려워서 비커로 측정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마셔보고 맛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소금 안 넣을 거예요. 양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리고 전부 다 마시진 않을 거예요. 자, 만약 짠맛이 안 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증류를 한 거라는 뜻이겠죠?
엄청 짜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전술을 바꿔볼게요. 이제는 물에 색소를 섞어서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물이 반대편으로 새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실 깨끗한 물 쪽에는 색소가 있으면 안 돼요. 증류될 때는 색소 없이 넘어가야 해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도 시험해 볼 건데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칠한 병을 사용할 거예요. 당연히 무인도에서는 검은색으로 칠한 병을 찾을 수 없고 병을 칠할 검은색 스프레이도 없겠죠? 그래도 테스트해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닐봉지와 병 사이에 남는 공기가 열 교환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단열충처럼 작용해서 열이 물에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칠해진 병을 바로 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해가 떠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요. 지금도 벌써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알게 된 건 병이 칠해지거나 포장되지 않으면 거의 증발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유리병, 하나는 검은색으로 칠한 병, 그리고 그냥 병 자체. 마지막으로는 검은색 비닐봉지로 감싼 병이에요. 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건 거의 오전 내내 햇볕에 놔둬뒀고 지금은 이제 오후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증류수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바닷물에 파란 염료를 많이 넣어서 오염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색이 없으면 좋은 신호고 소금 맛도 안 나면 좋겠네요. 자, 먼저 비닐봉지로 덮었던 병인데 여기 물이 조금 응축된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얻었고 안에도 물이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돌려줄 건데 이 물이 물방울이랑 합쳐지게 하려고요. 섞이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이 병의 장점은 아래쪽에 저장 공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 네모난 모양으로 접힌 부분이 있는 이 병은 바닷물과 완벽해요. 소금 맛이 전혀 없어요. 다음 것을 테스트해 봅시다. 봐요. 이 병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기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건 안 보여요. 네, 언젠가 응결이 일어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물방울들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밑에 고여 있는 웅덩이는 없어요. 조금밖에 안 나왔죠? 소금은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 큰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병은 연료량이 더 크기 때문에 햇볕에 두면 더 뜨거워지거든요. 플라스틱 병은 잘 데워지지 않고 이미 색이 있는 병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칠하거나 비닐봉지가 필요 없어요. 물도 조금만 들어있어요. 맛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 증류 방법이 효과가 있긴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느리고 훨씬 불확실하고 태양에 많이 의존해야 해요. 우리가 빈 병을 아무것도 덮지 않고 검은 비닐도 없이 아무런 덮개 없이 그냥 놔두는 것도 테스트해봤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냥 병이 거의 데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도 투명하고 물도 투명해서 빛이 전부 다 통과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본 바로는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네모난 주스병에 검은 비닐봉지를 감싸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침 한 번에 대략 한 숟가락 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목이 너무 마른 사람에게는 한 숟가락의 물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방법으로 누군가의 갈증을 제대로 해소하려면 여러 개의 장치를 나란히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몇 숟가락의 물은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불을 이용한 증류 방식과는 비교가 안 돼요. 불을 이용한 증류가 압도적으로 우리 실험에서 최고였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겠죠?